자, 10페이지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서 제가 저번 주에 조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자, 이거는 예를 들면 쉬워요.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있고 자기 함부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라고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현재 둘은 이제 뭐 한 거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이 됐으면 을은 갑에게 뭘 하게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갑은 을에게 돈을 받았으면 뭘 하게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 민법이 어떻게? 전부다. 우리가 실제로 민법 총칙에서는 주로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물권법에서는 소유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걸 공부하고, 또 계약법에서는 계약이다, 청약이다, 승낙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그래서 결국 민법이라는 것은 요 하나의 거래를 뭐 하는 거죠?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스토리가 계속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집중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제가 저번 주에 드렸던 기억이 나고, 공부하실 때 주의할 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여기서 이전 등기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요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요 우리가 뭐라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또 요 계약이라는 걸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구성 분자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이렇게 할까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개념을 알 수 있어요. 교재 보시면 법률 사실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죠. 이렇게 있어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죠. 그래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 뭐라고요? 법률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우측에 법률 요건이죠. 1.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총체를 말한다. 그죠? 그러면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뭐라고요? 총체다. 그죠?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요? 법률 효과가 생긴다.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총체, 법률 사실의 집합을 우리가 뭐죠?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 우리가 이거를 다 할 거잖아요. 다 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는 법률 사실도 공부하고 법률 요건도 공부하고 법률 효과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작한 단계에서 뭐부터 보는 거예요? 법률 사실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10페이지부터 박스로 이제 뭐가요? 법률 사실이 정리되는 거예요. 10페이지 하단에. 그죠? 그래서 요걸 볼 거란 말이죠. 박스를. 자, 법률 사실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박스 보시면 좌측에 용태하고 뭐가 있는 거죠? 사건이 있는 거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사람의 정신작용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 사실, 껴들 수 있는 법률 사실을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건이라고 해요. 여기서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절대적, 상대적이란 말이 흔히 쓰는 말과 뜻이 달랐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란 말도 뜻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사건은 우리 보통 뉴스 같은 거 보면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주시면 하면서 맨날 뭐가 나와요? 뭐 개똥이가 말똥이는 뭐 칼로 찔러 죽였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가 돼 있어요? 개입돼 있으니까 그게 용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작용이 끼어들 수 없는 거,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 시간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일기예보예요. 뭐 내일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이 일기예보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으니까 그게 사건이지. 개똥이가 말똥이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개똥이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용태인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뭐가 있느냐? 우리 교재 우측 박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간의 경과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뭐 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어요. 이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뭐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 하는데 사건 그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왜요?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뭐예요? 사건. 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소멸시효는 사건 이러지 마시라고요.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는 뭐인 거예요? 사건.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 이것도 뭐예요? 사건. 왜요? 존속기간의 만료,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인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교재는 아예 얘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냥 하나만, 소멸시효만 나와 있네. 그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얘가 많아. 아무튼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게 사건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시간의 경과. 크게 큰 걸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연현상? 봄이 되면 따뜻하고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춥고 이런 자연현상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인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는 사건인 거예요. 왜요? 사람은 반드시 죽죠.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일종의 뭐예요?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은 반드시 죽으니까 뭐인 거예요? 사건. 그래서 사람의 출생과 사망은 뭐인 거예요? 사건. 그러니까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사건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는 의미에서요? 죽는다는 의미에서 자연현상으로서 뭐인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근데 교재에 얘가 없는데 하나 추가할 게 뭐냐면 부당이득입니다. 중요한데 부당이득도 사건이에요. 교재는 사람의 출생, 시간의 경과, 사망,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는 뭐예요? 시간의 경과고 사람의 출생과 사망은 뭐예요? 자연현상인 거고 추가할 게 뭐라고요? 부당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에서 손해와 헷갈려. 부당이득은 정확한 의미는 원인 없는 이득이에요. 부당한 이득. 그래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뭐죠? 부당이득이니까 원인이 없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이건 뭐로 봐요? 사건으로 봐요. 부당이득은 잘못된 이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인 없는 이득이에요. 성질은 뭐라고요? 사건입니다. 사건은 끝난 거예요. 용태. 자, 용태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개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내부에 머물고 있으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뭐죠? 내부적 용태. 근데 이런 말 우리가 흔히 안 쓰고 외부적 용태 우리가 뭐라는 거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법적 개념이 나와서 행위라는 거는 법적으로 꼼지락거리는 게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표출되고 있으면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꼼지락 안 거려도 그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뭐가 되고 있으면요? 표출되고 있으면 다 뭐인 거죠? 행위인 거예요. 그다음 내부적 용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예요? 의식이죠. 의식.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 내부적 용태에서 의식이라 되어 있고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누지 마세요. 나눌 필요 전혀 없어. 그 다음에 얘들이 나누는 얘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정신장애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뭐라고요? 내부적 용태 의식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만 잊지 말자고요. 이건 뭐 기초죠. 선의 악이. 자, 선의는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 착하고 못된 게 아니라 선의는 뭐예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모르고 있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럼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만 약속하죠.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뭐죠? 알고 있는 거죠. 끝. 이거는. 자, 외부적 용태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물론 개념은 그 행위가 법에 반하지 않으면, 법에 적합하면 뭐예요? 적법행위. 행위가 법에 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위법행위부터 볼 거예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위법행위 해가지고 상단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죠. 그죠? 자, 개념이 이렇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위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불법행위와 위법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걸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였어요. 그럼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저의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인 거예요. 사람을 고의로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걸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해요. 개념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계속 써먹을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손해보상이라고도 합니다. 차이점이 뭐죠?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손해보상이라고도 해요. 뭐가 다른 거죠?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사고를 쳐서 운전자인 제가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불법행위죠? 위법한 사람이죠? 제가 해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근데 제가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보험회사가 해줬어요. 보험회사는 위법하지 않죠? 보험회사는 아무 짓도 안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손해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곁들여 넘어가는데,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있어서 일본 측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들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상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뭐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돈을 주는 건데 걔네들 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보상은 해주지만 배상을 안 해주느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지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안쓰러우니까 돈은 내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상은 못 해주고 보상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나라 대법원 입장에서는 니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위법행위를 한 거니까 손해배상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돈 문제가 아니라 배상이냐 보상이냐 문제예요. 자, 그러면 국가의 공공 필요에 있어서 수용을 당했어요. 수용 배상금입니까? 수용 보상금입니까? 보상금인 거죠. 왜? 수용은 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수용은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그건 뭐예요? 수용 배상금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수용 보상금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수업으로 중요한 거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보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반드시 나와요. 기준이 뭐예요? 위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위법행위 우리 민법상 두 가지잖아요.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채무불이행도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죠. 불법행위는 뭐라고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그 사람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인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자,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초로서. 그 다음에 적법행위인데, 적법행위가 조금 교재하고 좀 달라지는데, 지울게요, 이거는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둘로 나뉩니다.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로 나눕니다. 적법행위가.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 그럼 여기서 이제 의사표시가 뭔지를 알아야죠. 자,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의사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그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 근데 교재가 좀 달라졌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의사표시가 뭐인 거예요? 법률 사실인 거예요. 교재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틀린 겁니다. 근데 제가 틀리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법률 요건. 그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법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좌측 10페이지 메뉴, 박스 메뉴 보시면 의사표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적법행위 속에 뭐가 나와요? 의사표시. 이해되시죠? 그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의사표시는 뭐라고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라고 했어요.
자, 첫 시간이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아가씨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건 의사표시죠? 왜? 제가 뭘 원해요? 커피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날씨가 참 춥습니다. 의사표시 아닙니다. 그죠? 저와 저녁 함께 하실래요?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감 잡히시죠? 그죠? 이 별거 아니야, 법률 용어가. 그죠? 또 아니면, 아우, 집이 참 멋있네요. 이건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커피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에게 집을 팔라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저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사잖아요. 저녁 먹자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뭐예요? 저녁을 먹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해서 또 따로 배울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 보자고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준법률행위 효과 자체는 요 준법률행위 자체에서는 효과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효과를 결정해주는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준법률 효과는 뭘 봐야 할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그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법률의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준법률이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근데 이 준법률행위가 표를 보시면 표현행위 해가지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비표현행위 해가지고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나눠놨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누자고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가 준법률. 다시 한번요. 준법률이 뭐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가 있다요. 자,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의사표시하고 뭐가 다른 거야? 그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게 뭐예요? 의사표시. 이미 확정된 의사를, 원하는 바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걸 우리가 의사의 통지. 다시 말하면 의사의 표시하고 의사의 통지는 개념적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각종 최고와 거절이 뭐죠? 의사의 통지다. 최고는 무슨 말이죠? 독촉, 촉구라는 말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전화가지고, 야, 이 자식아, 빨리 돈 갚아. 이게 뭐예요? 채고. 편지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전화가지고, 야, 편지 주겠지. 빨리 편지 보내. 이게 뭐예요? 채고. 채고는 뭐라고요? 촉구, 독촉, 이런 뜻이고, 각종 채고와 거절이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왔냐면, 채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X에. 왜냐하면 채고는 준법률행위니까 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념의 통제. 자, 관념의 통제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객관적 사실을 뭐라고요?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해요?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자, 교재 10회자들은 예를 볼 건데, 자, 예를 보는 이유는 요 예들을 외우자고 보는 게 아니라 관념의 통제 개념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도 한번 사원총회, 이거 하나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저번 주에 그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사단법인이 뭐였죠?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사단법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있겠죠. 요거를 사자고 원자고 따서 뭐예요?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말하는 사원은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에요. 사단법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게.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이겠죠. 누구예요? 주주. 주주라고, 주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원총회 하면은 노조 집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생각하시라고요? 주주총회 생각하시라고. 그래야 이해가 돼. 이걸 또 사원총회 하면 와,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총회 하나 보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완전 삼천포예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뭐라 그래요? 사원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다고요? 주주. 그래서 사원총회 하면 뭐래요? 주주총회.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자,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자,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왜요? 절 뭘 원하고 있어요? 사원총회를 열기를 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의사표시예요. 총회 소집은 여기까지는. 근데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11월 30날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 11월 30날 오후 2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 통제는 뭐예요? 관념의 통제예요. 자, 사원총회 엽시다. 소집하는 건 의사표시인 건데,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그 매달 며칠 몇 시에 소집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인 거예요?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가지고 땅 좀 사라.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해요? 땅 사기를 원하잖아요. 따라서 대리권 수요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근데 그리고 나서 땅주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갈 건데 그 개똥이가 제 대리인이거든요. 이거 뭐예요? 관념의 통제. 왜요? 개똥이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으니까 대리권 수요는 의사표시만 수요의 표시는 대리권 수요의 통제는 뭐인 거예요? 관념의 통제. 이게 참 민법이 참 사람 자복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아 다르고 뭐 하는 거예요? 어 다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채권 양도의 통지, 공탁의 통지, 각종의 보고, 승인, 뭐 채권 양도의 통지 무슨 말이겠죠?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예요? 관념의 통지겠죠. 공탁의 통지, 공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겠죠. 각종의 보고, 오늘 투숙객이 100명입니다. 오늘 호텔에 식사하신 분이 1000명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승인이야. 왜요? 승낙을 의사표시라 그랬잖아. 그죠? 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예, 승낙은 커피 먹겠습니다. 저는 커피 먹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니까 승낙은 뭐예요? 의사표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승낙하고 승인하고 다른 말인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앞에 뭘 쓰냐? 채무승인. 채무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지로 이해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의무가 뭐냐면요. 의무의 용어 정도입니다. 의무란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근데 어떤 법적 구속이냐면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뭐죠? 의무라고 하고, 의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인 거예요? 채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고, 왜 채무 불이행이 위법행인 거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거나 못 하는 것은 뭐예요?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어떤 법적 구속이라고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이 뭐예요? 의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채무 승인이 돈을 갚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는 의무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갚겠다 말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 승인이 뭐냐? 법에서 말하는 채무 승인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진짜로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갔어요. 갔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15만 원 갚으라는 거예요. 뭔 말 했더니, 야 자식아, 네가 임마 한 15년 전에 나한테 급하다고 15만 원 빌려 갔잖아. 그런 거예요, 저한테. 뭔 개소리 자식아, 내가 너한테 왜 돈을 빌려 하고서 박박 싸웠어요. 싸우고 와가지고 집에서 누워보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15만 원 빌린 게 맞네? 이게 뭐예요? 채무승인. 채무승인이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로 이해를 해요. 자, 정리해볼게요. 논리가. 자, 채무는 뭐예요? 의무다.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채무는 하겠다 말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 승인이라는 것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를 해야 돼. 승낙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의사표시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의 표시는 뭐예요? 기분 좋다 나쁘다, 그죠? 근데 기분 좋다 나쁘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없어. 법적인 의미가 있는 감정의 표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예요. 용서. 그럼 우리 하는 용서.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이게 뭐예요? 감정의 표시로 이해합니다. 의사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용서한 것을 근거로 해서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는데 그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서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다음부터 하지 마라고 용서를 하면
더 이상 그 사유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절대로 이게 웬만하면 용서 안 하는 게 좋아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주택가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행. 자, 사실행위가 뭐냐 하면 우리 교재 우측에 보시면 비표현행위 해가지고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에서 얘가 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모를 말들이 막 나와, 그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는데, 뭐, 순순히 혼합 이런 거 나눌 필요도 없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행위가 뭐라 그러냐면,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해요. 뭔 개소리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준법률행위 중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가 뭐예요? 사실행위. 그러니까 사실행위는 나머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빼고 관념의 통지 빼고 감정의 표시 빼고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냐면 인간의 행위의 대부분은 뭐인 거예요? 사실행위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이빨 닦았어요. 자, 이빨 닦는 건 뭐예요? 외부적 용태 행위죠. 그죠? 이빨 닦는 건 위법하지 않죠? 적법행위죠? 이빨 닦는 행위 속에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인 거예요? 준법률행위죠. 그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로 들어간다고요? 사실행위. 제가 이빨 닦고 그 전에 밥부터 먹었네. 밥 먹는 것도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준법률행위 중에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행위. 밥 먹는 거.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요새 월드컵 축구하잖아요? 축구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감 잡히나요? 망치질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삽질하는 것도 사실행위. 운전하는 것도 뭐라고요? 사실행위. 인간의 행위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사실행위인 거야. 왜냐하면 사실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가 다 뭐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행위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 대부분은 뭐라고요? 사실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우측에 보시면 법률 요건이 나오잖아요? 법률 요건이 얘들이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뭐예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효과가 생긴다. 우리 법률 사실, 법률권, 법률권을 어떻게 공부할 거다 이런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자, 12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의의가 나와요. 이제 아셨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자, 법률행위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뭐라고요? 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럼 규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사법상 법률요건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요건인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잖아. 그 다음에 왜 여기서 불가결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뭐가 되니까요? 준법률행위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그죠? 그 다음 2번 법률행위 지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 사적 자체의 멋지게 나옵니다. 좋은 말 나와요. 3.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관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없어. 두 가지죠.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뭐가 돼요?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뭐가 돼요?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 그래서 1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의사표시의 의의가 나오죠.
그래서 1. 의사표 효과 의사 우주보심 2. 의사표시 객관적 요건으로 표시행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뒤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끝. 뭐라고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의사를 뭐예요? 효과 의사 이렇게 쓴 거고 표시를 뭐라 쓴 거예요? 표시행위라 쓴 거예요.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의사표시는 뭐예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끝. 근데 우측에 보시면 또 하단에 2. 의사표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에서 1.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법률행위인 건 아니다. 법률행위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다. 2.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유일한 구성요소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이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의사표시죠. 근데 그 아가씨가 어떻게 제 한 외모하는 거 반해가지고 좋아요 아저씨 그랬어요. 둘이 부부예요? 아니잖아.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둘이 뭘 해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혼인신고는 뭐예요? 이거잖아. 사실행위.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혼인신고. 그럼 결국은 혼인이라는 법률이 성립되려면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꼭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또 넘겨보시면 또 나와.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교소로 한다.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니까.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책을 보실 때 조심할 점이 뭐예요? 예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예를 보니까 모르는 말이 많어. 그거 괜찮아.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큰 틀, 개념만 잡고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좀 쉽게요. 쉬었다가 2번 법률행위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